아, 그래? 그러네. 알았어요.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죠? 역수 관계죠? 단위가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돼? 어떻게 구하죠?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파동에서의 시간이 뭐야? 주기고, 길이는? 파장이니까 요거죠? 그런데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그래서 역시 파동의 대가네. 요걸 많이 쓰죠, 요거. 특히 밑에 얘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파동에는 여러 특성이 있는데 중첩부터 해볼까요? 파동의 중첩, 슈퍼포지션이죠. 슈퍼가 뭐야? 위치에 뭔가 여러 가지가 모이는 거예요. 한 지점에 여러 파동이 만나는 것이죠. 우린 두 개로 해볼까요? 이런 한 줄에서 A1, A2죠. 합쳐지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를 뭐라 그래? 이걸 중첩이라고 하고요. 요때는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만난 거를 중첩이라고 하고, 요때 뭐를 따지는 거야? 요 진폭을 가지고서 따지는 것을, 진폭 변화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그걸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성. 뭐죠? 중첩 후 각각 진행하는 것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선생님? 입자끼리 충돌하는 걸 생각해봐. 얘는 파동 특성이거든? 파동 고유 특성이에요. 충돌하면 어떻게 돼? 입자끼리 튕겨, 합쳐져, 부셔져, 부셔지면서 합쳐져, 부셔지면서 튕겨져, 이러죠. 얘네는 마찰만 없으면은 제갈 길 가죠. 파동하고 입자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파동의 특성 중에 하나 더 뭐야?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섭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간섭.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서, 간섭은 뭐죠? 두 파동이 중첩됐을 때 뭐가 변하는 거니? 진폭이 변하는 겁니다.
왜 변할까? 왜 변해? 위상차에 의해서 그래서 진폭이 변한다는 거고요. 간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강 간섭이 있고요. 상쇄 간섭이 있죠. 니네 그 고1 때 판구조론에서 섭입형 경계라고 들어봤냐? 섭입이 뭐야? 섭이 뭘까? 섭이 간섭이라는 거예요. 간섭하려면 뭘 해야 돼? 만나야죠. 그 얘기입니다. 만나야 돼. 만나서 보강이냐 상쇄냐인데 어느 때 보강이고 어느 때 상쇄냐는 거죠. 그거를 위상차로 따지는데 그러면 위상이라는 걸 먼저 봅시다. 이거는 넘버보다는 페이지 파동의 특정 위치 상태. 파동의 특정 위치 상태라 그래서 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각도 니네 원래는 호도 알죠? 호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야? 진폭이 변화한다는 거죠. 아니 뭐 말은 거창한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죠? 여기가 변이니까 거리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뭐 시간으로 해도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0도구면은 90도 아니냐? 180도구 270도구 360도구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를 연결한 거야. 여기랑 여기는 전부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한 파장이 얘는 한 파장이 안 된 세타고 여기는 뭐지? 이 지점은 한 파장을 지난 세타고 여기는 두 파장을 지난 세타라는 거죠. 이게 위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위상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상차가 얘하고 얘의 위상차가 얼마죠? 그래서 파장의 정수배 또는 반파장의 홀수배면은 짝수배면은 위상차는 0이거나 뭐 파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2파장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혹시 이거 아냐? 반파장의 홀수배 알아? 반파장의 얘는 반파장의 짝수배잖아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5분의 3파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더라? 여기 용어로 해줄게요. 같은 위상, 반대 위상. 그래서 이걸로 해줄게요. 따라서 얘는 뭐니? 같은 위상이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반대 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반대 위상이니까. 그래서 같은 위상끼리 위상차가 나오면은 파장의 정수배가 되던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고, 반대 위상끼리 위상차를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뺀다는 거죠. 이렇게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한다는 거야?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을 설명할게요. 6번이나? 보강간섭은 뭐죠? 같은 위상에서의 위상끼리 위상차가 생기는 거여가지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파장이 있고, 이런 파장이 있어요. 보통은 진폭을 갖게 해요. 항상 같은 건 아니지만 같게 해서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2A가 되죠. 요게 같은 위상끼리 간섭이 일어나서 따라서 진폭은 커진다는 거죠. 아유, 또 우리. 그래서 영상을 녹화해달라고 하는. 평소 인사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본 거야? 그쵸. 선생님 설명 들을 필요 없죠.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유, 수행평가 너무 많죠? 진짜. 애들 어떻게 하라고, 공부를 그렇게. 티어도 올려야 되고, 쌀먹도 해야 되고, 파밍도 해야 되고, 뭘 끄덕해, 씨. 반대 위상끼리의 차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얘랑 얘가 만나는 거예요. 진폭은 똑같다 그러고, 위상차가 180도인 거 알겠냐? 이게.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 같은 위상일 때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니? 따라서 진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간섭이 일어났을 때 진폭의 변화를 위상차로 파악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간섭입니다. 이거는 파동의 고유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빛의 간섭을 들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뭐 오늘은 설명을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굴절까지 다 끝내야 돼서. 6월 30일 날 시험 본다고? 그래서 일단 내일 파이널 교재 편집을 하고 다음 주에 줄 수 있으면 줄게요. 아니면은 화요일은 안 돼도 니네 목요일 날도 나오잖아.
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줄 수 있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험이 너무 빨라가지고 범위는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일단 이거를 지금 수능 보는 애들 수준으로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근데 제목만 읽어도 그러니까 진도 다 나가면 파이널하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러니까는 미리 그 파이널 교재를 줄 테니까 킬러 문항 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문제 풀고 나머지 쉬운 부분 그때 축전기처럼 뭐 쉽게 나오는 부분은 그냥 쉬운 문제만 기본 문제만 잘 풀어서 푸는 걸로 이원화해서 합시다. 뭐 방법이 없어. 아니 이 장수를 봐봐. 너무 많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겨울방학 때 거기 1학 중간고사 쪽은 좀 했잖아 솔직히. 한번 보고 한 거니까. 근데 얘는 처음 보는 건데 이러니까 내가 답이 없죠. 요거는 물투가 잘할 것 같은데. 빛의 성질은 뭐야? 파동이야 입자야? 둘 다 양면. 이중성. 그쵸. 왜? 입자로도 이제 중도가 있고 파동으로서는 중도를. 네, 그렇죠. 맞아요. 잘 아네요. 입자라고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뉴턴이고요. 파동성을 주장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하위 헌스예요. 아마 천문학자였나? 누가 유명하냐? 그래서 처음엔 입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 영국의 물리학자 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절은 아닌 것 같은데 간섭은 일단 영이 설명하기 맞아요. 그래서 간섭과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로 증명을 해서 이겼어요. 끝났어. 원래는 끝난 건데 이거를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은 뭐야? 그 사람은 광전 효과, 그 다음에 컴퓨터 효과, 컴퓨터 산란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갖고 태클 거는 애도 있어서 컴퓨터이라고 할게요. 알아서 발음하세요. 영어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는 입자성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윈. 둘 다 윈이에요? 그러면 둘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듀얼리티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섭을 설명하기에 앞서 회절부터 설명할게요. 회절 디프렉션인데 회절이라고 들어봤죠? 내가 이제 강사 초창기에는 뭐 내가 높은 발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고학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 가르칠 때 회전하면서 굴절하는 거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죠. 빛이 좁은 틈,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뾰족한 곳, 그것을 통과할 때는 퍼진다는 거죠. 이게 회절이에요. 이 실험하면은 되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니들도 좋아할 거야. 좋죠 벌써. 그래서 문을 열면 어떻게 돼?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는데 옆으로 약간 퍼지죠? 네. 응. 틈일 때 잘 퍼지는데 많이 열면 어떻게 돼? 잘 퍼지는지를 그렇게까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잘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회절입니다.
그래서 물로 해볼게요. 물. 파도 알죠? 파도. 이게 방파제의 틈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파도가 오는데 혹시 지민아 파면이라고 들어봤냐? 네? 파면. 하면 그건 너 잘리는 거 말고. 그 파도가 그 파동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도가 파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이 뭔지는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내가 대신 이 파면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 파도가 이렇게 온다고. 항상 수직으로 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얘가 여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퍼지겠죠.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요 길이가 뭐야? 파면하고 파면 사이가 이게 파장입니다. 오, 잘하네. 오, 잘 알아요. 그러면은 회절이 잘 되려면은 틈이 커야 될까? 좁아야 될까? 줘야 돼. 틈이 좁아야죠. 아까도 조금 열었는데 많이 퍼졌어. 아, 물론 많이 열면 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많이 퍼지는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도의 파장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죠. 틈이 작으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파면이 작다는 거잖아. 요런 물결이 오는 거죠. 아주 촘촘한, 얘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퍼진다는 거죠. 그리고, 야, 니네, 여기가 벽인데, 여기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 말하면? 왜 그래? 이 목소리가 여기 틈에 맞고 회절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을 설명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이제 설명해. 이거 하나 설명하기 이렇게 힘들어. 그냥 간단하게 1년 과정을 6개월로 줄인 건데 시험 수준은 조금 쉬워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일부 무지막지한 학교는 뭐 수능 문제랑 똑같이 내 수준을 특히 남자 자사고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하고 대학 가서 경쟁해야 되니까 배우는 김에 제대로 배웁시다.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이고요. 슬릿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슬릿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네모난 판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틈이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인데 어떻게 세로로 길게 뚫려 있는 틈을 슬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이 이런 실험을 했던 거예요. 어떤 실험인데요, 선생님? 여기에 0대는 레이저가 없었고요. 없었는데 그냥 이제는 레이저라고 설명할게요. 결맞음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틈을 하나 만들어요. 니들도 알다시피 레이저는 되게 직진성이 강하고 좋은 빛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에 요러한 또 다른 슬릿을 만들어요. 얘도 슬릿이고 얘도 슬릿인데 얘는 두 개니까 S1, S2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저를 여기 하나의 틈에서 퍼뜨리면 이렇게 빛이 퍼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퍼진다는 거죠. 퍼져서 여기 끝에다가 이제 스크린을 놓고요.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관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빨간 빛이었죠. 예. 빨간 빛이어서 여기가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브라이트, 명한 무늬들이 규칙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칠하지 않은 거는 어두운 무늬, 다크한 무늬들이 중간중간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해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명명명, 암암암. 이렇게. 힘들어? 응? 그래서 요거 설명까지만 듣고 잠깐 쉬자. 응? 괜찮아? 일만 했네.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봐봐. 이걸 딱 보더니 따라서 빛은 파동이라는 거죠. 왜? 입자가 아닌 이유를 보여줄게요. 빛이 입자라면은 이렇게 쇠구슬들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퍼지고 여기서도 퍼지겠죠. 그럼 가운데가 많을 수 있을 확률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 골고루 퍼지겠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아주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입자가 아니니까 그동안 연구되어 온 파동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인데, 다만 이제 빛이 파동이라면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동성 중에 가장 고유한 파동성이 뭐냐? 그게 바로 간섭입니다. 그래서 간섭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보강 간섭이죠. 같은 위상이 만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보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역시 X라고 하고 보강 간섭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어두운 무늬는요? 어두운 무늬는 당연히 이제는 상세가 되는 거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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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상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예측을 한 거고 실측하고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측정해야 됩니다. 이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경로차. 당연히 델타예요. 그 다음에 빛이 진행하는 길의 차이, 광로차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볼까요? 이 지점을 P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로차는 어떻게 구해? S1하고 P의 선분. S1P의 선분.
S2에서 P까지의 거리 S2P인데 거기서는 절대값을 썼죠. 근데 여러분은 한 차원 높은 수학기호를 배웁시다. 이걸 쓰세요. 이것도 마이너스라고 읽고요. 저거는 큰 순서에 상관없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겁니다. 절대값이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요 지점이 뭐죠? 왜 고강이야? 이거야. 똑같은 파장이 만나겠죠. 그러니까 파장을 가진 빛이 만나는데 파장의 개수가 누가 더 많니? 얘가 더 많죠.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경로차가 되는 거야. 이 경로차가 알고 봤더니 뭐에 비례하는 거야? 파장의 정수배 또는 반파장의 짝수배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게 짝수배죠. m은 0부터 집어넣어요. 하나 더 하고서 한 번에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를 Q라고 해보자. 그럼 저기의 경로차는 뭐야? S1Q 선분에서 S2Q 선분을 빼면은 얘는 뭐가 돼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됩니다. 왜 자꾸 짝수홀수라고 합니까? 단 m은 0, 1, 2, 3 이렇게 돼.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 길이보다는 얘 길이가 훨씬 긴데 얘들의 경로차도 역시 반파장의 홀수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n값을 집어넣어 볼까요? n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0이죠. 0이 들어가면은 반파장이 짝수배인데 여기가 0이면은 0입니다. 경로차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이니까 예, 한 파장이 되죠. 여기는 두 파장이 된다는 거죠, 뭐. 왜냐면 얘들 사이에 여기서 나간 빛하고 여기서 나간 빛의 경로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네는 0만 들어가도 두 개 생긴다는 거야. 0 들어가면 2분의 람다니까 경로차가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누가? 0이. 그래서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나중에 요 식으로 배우면 알려주세요. 경로차는 L분의 dx다. 요걸로 배우면 알려주세요. L이 뭐죠? L이 스크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스크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슬릿 사이의 거리죠. 요거 증명했냐? 그냥 알려줘. 근사 두 번 써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근사. 근데 요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왜 가르치는지는 알려줄게요. x는 그냥 여기 무늬 간격입니다. x는 무늬 간격이고요. 그래서 등간격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반파장의
짝수배다 이렇게 됐을 때 등간격은 뭐야? 요 간격이 같다는 겁니다. 요 간격이 같거든. 왜 같은지를 증명해 줄게요. 양변에 델타를 씌워 보세요. 그럼 얘는 뭐죠? L하고 D는 변한 적이 없고요. X가 변할 수 있죠. 얘는 2분의 람다, 빛의 파장은 변할 일이 없고요. 2를 빼내고 M 값의 변화량은 뭐니? 요거죠. 그럼 1 아니야? 그럼 따라서 등간격은 얘가 등간격 X, 델타 X거든? 뭐니? D분의 람다 L이 되죠. 전부 일정하죠. 다 일정한 값이야. 이렇게 되고 하나 더 한다면은 요거 알아두세요. 무늬 간격이 증가하는 거. 즉 델타 X가 증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파장이 길어야 돼요. 파장이 길어야 왜 그렇게 되죠? 얘를 붙여보세요. 그럼 회전, 일종의 회전이 되는 거거든? 회전은 뭐죠? 파장이 길어야 잘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길면 돼. 여기서 치지 말고 여기서 찍으면 어떻게 돼? 더 퍼진 상태로 오겠죠? 그 다음에 슬릿 사이의 거리를 줄여드리면 돼. 슬릿 사이의 거리를 줄이면 어떻게 돼? 그냥 회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니네 얇은 막에 의한 간섭 배웠니? 알고요? 응. 네. 그게 뭐야? 이게 그 막이 있으면은 응. 더 길어진다. 보자. 11번인가? 야, 비 오는 날 아스팔트를 보면은 뭐가 있어? 휘발유가 있거든? 걔가 휘발유인지 어떻게 알죠? 니네 그 무지갯빛 나는 액체 봤어? 비 오는 날 아스팔트 위에? 도로 위에? 못 봤죠? 그게 휘발유야. 그 휘발유는 왜 생기냐는 거죠. 뭐 엔진 오일이 셀 수도 있고 불연소돼서 휘발유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휘발유가 나온다면은 이게 비 오는 날이니까 물이죠. 그다음에 오일인데 오일이 물 위에 항상 똑같은 높이로 있을까? 그건 아니겠죠. 이게 오일 기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께가 달라서 빨간 빛이 이렇게 오잖아? 반사되는 애가 있겠죠. 기름 위에서. 근데 통과한 애도 있어요. 투과한 애도 있는데 여기서 또 물이 있으니까 또 뭐가 돼? 반사가 되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반사되는 애 있죠. 투과했다가 반사되는 애 있죠. 그래서 같이 와서 하나는 올라가고 됐는데 그 뒤에 오는 애랑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간섭이 일어나는데 기름의 두께에 따라 기름 두께에 따라 위상차가 발생하니까 따라서 뭐가 일어나?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빨간색만 요 위치에선 보이는 거고 여기는 뭐 파란색만 보이고 초록색만 보이면은 우리는 뭘로 보여? 무지개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그거 선명한 렌즈로 보려면은 눈 앞에서 그거 빛이 상쇄가 돼요. 보강되면 이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입사하는 빛하고 반사하는 빛이 상세 간섭이 일으키게 코팅하는 게 바로 선명한 코팅이고요. 홀로그램 알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복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다르고요. 이렇게 됐고, 예. 그러면은 209, 210을 한번 풀고서 잠깐 쉬자. 힘들어? 빨간색이 어. 장파장이죠. 긴 파장이야. 왜냐면 적외선이 진동수가 낮지. 그럼 파장이 긴다는 거거든. 보라색이 파장이 짧지. 응. 너무 예리한데 초록색. 초록색은 중간. 짧아지는 거지. 빨간색보다는 파장이 짧아지는 거지. 파장이 짧아지면 굵어진다. 다 했어? 예. 답 맞춰보자. 1번 중첩, 2번 독립성, 3번 간섭, 4번 보강, 5번 상세, 6번 짝수, 7번 홀수, 8번 파동성. 1번은 XO, 2번은 O, 2번은 상세 간섭. 그다음에 3번에 기억은 보강, 니은은 상세, 4번은 XOX, 5번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대표 자료는 1번은 보강, 상세, 보강, 2번은 짝수배 같은 이상, 그 다음에 2번은 홀수배 반대 이상, 3번은 같은 이상, 그 다음에 3번은 간격이 더 커진다. 그래서 4번에 1은 O, X, O, O, X. 뭐야. 예, 지금. 뭐야. 아니 파동이 짧아지면은 어. 더 멀리 퍼지는 거잖아요. 질문, 아 맞다. 질문 하고도 모르겠다. 아 파동이 짧아지면 더 좁게 퍼지. 좁게 되는 거죠? 맞다. 됐어?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다가 조금 더 지날 수 있어요. 한번 가만 좀 해주세요. 네. 정말 모든 고위 물리에서 똑같은 걸 가르치니까 너무 선생님이 재수할 때
수학쌤이 그랬어. 아, 지겹다고. 그러니까 나는 재수 학원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제 계속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문과 내용은 똑같은 거야. 이과는 반이 따로 있었거든. 그 한 6시쯤에. 난 단과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색다른 걸 하니까 재밌는데, 이제 문과 수학 뭐, 공통수학, 뭐 상화 이런 거라면, 근데 맨날 그러니까 그날에 똑같은 걸 계속 한 대여섯 번을 가르치니까. 지겹겠죠, 솔직히. 이거는. 이해가 가더라고. 이제 내가 강사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루에 그렇게 똑같은 거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도 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니네까지 해가지고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참 신기해가지고. 뭐, 그건 그거고, 여러분은 잘해야겠죠. 우리 자랑스러운 장군 수학의 기대도 줄 아냐? 아니야? 버려졌어? 야, 니들 물리 안 듣는 애들은 그냥 포기한 거냐, 물리를? 생각보다 과학 학원 다니는 애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내 수업을 들어라가 아니라, 그래도 물리를 택할 정도면 이과를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디서든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니네야 걔들이 안 되니까 편하긴 한데, 일단은 그걸 차치하고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이제 보자. 굴절이 뭐야? 굴절하고 반사의 차이가 뭐야? 저는 계속 나아가요. 반사는? 반대. 반대야? 내가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투과하면서 꺾이는 것이야. 투과가 뭐죠? 침투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 매질을 침투를 해, 빛이. 그러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꺾여? 속도가 바뀌어서. 매질에 따라, 매질에 따라서 빛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꺾이는 겁니다. 역시 물투. 그래도 그렇게 배워둔 게 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이과 간 애들, 물리 안 듣고 이과 간 애들이 이제 혹시 물리랑 관계된 학과를 가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수능으로 갔을 때. 수시 말고 수능으로 갔을 때. 그냥 경쟁률 낮으니까 일단 학교라도 높이려고 갈 수도 있잖아. 경쟁률 낮으니까. 근데 거길 갔어.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전파공학과를 갔어. 답답하죠 벌써. 벌써 답답하죠. 거의 생명 지구과학밖에 안 했는데 전파공학과를 갔어. 와, 끔찍하지 않냐?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걔들은 뭐해? 또 인강을 들어. 일반 물리학 인강을 듣는다고. 근데 일반 물리 인강은 고등학교 물리보다 더 어려우니까 이게 아예 고등학교 물리를 따로 내려와서 듣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니네는 솔직히 지금 내가 가르쳐 보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일반 물리까지도 지금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아니. 근데 일반 물리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산기 놓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어렵진 않고. 수능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수능 문제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어려운 게 피트. 의학 전문 대학원 거기 문제. 거기 문제 제일 어렵고. 뭐, 그러니까 수능이 한 2번 정도 되겠네요. 봅시다. 공기에서 물로 갈게. 니들이 장군 수업 오래 다녔니, 니네? 그러니까 저 다른 건 몰라도 그 다닌 게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물리를 들었으니까. 화학은 잘할 거 아니야. 잘하는 거. 화학도 1등급이냐? 네. 너는? 저는 딱 한 등 차이로.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1등 받으세요. 그러니까 딱 한 등. 근데 그건 알아도 그 1등급 상위권은 몰라도 하위권은 옛날 같은 2등급이었다는 거. 그건 알아두세요. 연료에도 11대 이거나 후등이야. 그러니까 그건 알아두세요. 얘는 밀도가 작죠? 얘는 밀도가 커요.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거든? 진공에서 빠르다는 거는 매질의 밀도가 작을수록 빠르다는 거예요. 크면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여기서 빠르고요. 여기서 느립니다. 여기 물이 있어. 근데 물에다 뭘 쏠 거야? 빛을 쏠 거야. 빛을 쏘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빛을 입사광으로 쐈어요. 그러면은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법선이라는 거를 그리라고 해. 법선은 뭐죠? 지면에 수직한 선인 거 아니야? 근데 법선은 왜 그릴까? 뭐의 기준이야? 각도 재는 거야. 그냥 각도를 재는 거라고. 그러면은 입사각은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오른쪽. 그러니까 법선을 그린 이유를 알면 안 틀려요. 네. 이름이 왼쪽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물이 아니었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빛이? 근데 여기로 꺾이니 여기로 꺾이니? 왼쪽. 왜? 물에다 빛이 싸우면 그러니까 아니 맞는데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라니까 왜 그랬냐 그랬잖아. 내가 아니야 그쪽 아니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끄냐. 그러니까 질문은 그거예요. 딴지 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꺾이냐고. 이제 평생 써먹을 거 알려줄게요. 속도가 어디서 빠르다고? 공기. 그래서 얘는 같은 시간에 이만큼 가고 얘는 요만큼 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평생 써먹죠.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각이야? 굴절각이고 얘가 굴절광이에요. 따라서 뭐니? 공기에서 물로 빛을 입사시키면은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 거죠. 외울 필요가 없어. 속도로 이해하면은 그냥 안 틀려요. 이거 나중에 렌즈에서도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물에서 공기로 쏴보자. 쏠 수 있냐? 레이저 포인터로 쓰면 되죠. 물 속에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보이는 이유는 어느 광원에서든지 물고기를 쏴가지고 반사된 게 우리한테 나오는데 다만 물을 빠져나올 때는 굴절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빛을 쏠게요. 레이저 포인터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쏘면은 여기선 여기가 입사광이 되는 거죠. 그럼 뭘 그리라고? 법선 그려. 각도를 재야지. 입사각이죠. 그러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 오른쪽. 왜? 빠르니까. 같은 시간에 얘 이만큼 가, 얘 이만큼 가. 안 틀린다니까? 그럼 이게 뭐야?
굴절광. 이게 뭐가 돼? 굴절각이고, 따라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는 작다. 그래서 여기에 내 눈가를 갖다 대면은 실명하냐? 이건 파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근데 약한 레이저라 그래도 눈에 자극 주면은 백내장 뭐 이런 거 걸린대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물고기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고기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겉보기 깊이입니다. 이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굴절 때문에. 뭐 중학교 때 한 거 아니냐 저거? 그러면은 일단은 뭘 얘기할 거야? 굴절의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파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파동은 좀 생소해서 다른 학원 애들은 좀 어려운데 니네는 생소하지 않죠? 신선하냐? 생소하냐? 신선하냐? 그러니까 니네는 배우지 않았어? 파면. 파면이 뭐니? 영어 심심한데 영어로 써줘볼까? 프론트 아니야? 모르겠어요. 왜 이거 프론트예요? 같은 위상을 연결한 선이나 면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해요. 볼까요? 파도 쳐오는 거는 파도가 파면이 이렇게 오는데 왜 그렇게 오는지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잘 안 보여.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가 같은 위상 아니냐? 그래서 같은 위상을 연결한 게 파면이야. 여기도 같은 위상 아니야? 여기도 같은 위상이죠. 그래서 파면하고 파면 사이가 뭐라고? 파장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파동은 어디로 진행해? 파면의 수직으로 진행하죠. 이게 진행이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파동의 진행 자체가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해서 이제 뭐 얘가 여기로 가면 새로운 파원이 돼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도 설명할 게 많은데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 풀 게 별로 없고 설명할 거만 너무 많은 거를 일주일 내내 똑같은 진도여서 그런 상태라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재원생 수는 많지 않은데 학교 수만 많아서 반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괴로워요. 정신이 없습니다. 굴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냐? 스넬이라고 들어봤어? 스넬이 안경공학자인데 뉴턴이 물리학을 만들기 전부터 굴절의 법칙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약간 뉴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굴절의 법칙을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절대 굴절을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예.
하소연만 하고 있지 강의는 제대로 안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질과 진공에서의 광속의 B예요. B. 나눈 거죠. 그래서 단위는 없습니다. 공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N은 매질에서의 속도분의 진공에서의 속도입니다. 진공은 어떻게 돼? 매질보다 진공이 속도가 빠르죠. 광속은 알아두세요. 상대성 이론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10의 8승m/s입니다. 그 초속 30만 km고요. 단위가 없어요. 미터분의 미터고요. 그런데 특징이 항상 매질보다 진공에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따라서 N은 1보다 무조건 큰데 가끔 같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야? 진공에서입니다. 진공의 굴절률은 1이고요. 뭐랑도 비슷해? 공기. 공기가 1.01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능 같은 거 나올 때는 공기도 굴절률을 1로 만들어서 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굴절의 법칙을 증명해 볼게요. 공기에서 물로 쏴볼게요. 이건 그리기가 어려워서. 얘가 공기죠. 여기다 이제 뭘 그릴 거야? 파면을 그릴 거야. 먹고 살기 힘들죠? 이거 다 그래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내가 길게 그렸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면입니다. 빛은 어떻게 쏜다고? 파면에다가? 수직으로 쏜다 그랬죠? 이게 입사광이에요. 빛을 쏘면 항상 경계면에다가 뭘 그리라고? 법선. 법선이죠. 그런데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냐? 응. 그러면은 속도는 공기에서 빠르니 물에서 빠르니? 공기에서 빠르죠. 진동수는 누가 더 클까? 공기. 놀랍게도 일정해요. 왜? 야, 이거 가다 보면 마찰이 있으면은 줄어들죠? 뭐가 줄어들어? 진폭이 줄어드는 거지 진동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수는 파동의 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동수가 같으면 주기도 같냐? 무조건 같죠. 역수니까.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 이제 머리를 이게 훈련시키는 게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뭐에서 느꼈냐면 보드게임 혹시 아냐? 네. 보드게임 니네 뭐해? 할 일 이거 하냐? 맨날 이거 하냐? 맨날 젠가하고 이러냐? 뭐해 뭐? 누미큐브. 근데 선생님은 이제 어려운 전략 게임을 하거든? 근데 그걸 잘하는 애들이 그냥 서울대생, 그러니까 스카이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의사들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내가 별로 잘 못 이겨.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막 이런 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내 얘기는 니들이 그런 연습을 하면은 거기 간 애들하고 경쟁이 사회 나가서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드게임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내 머리가, 그러니까 물리를 전공한 거 말고, 물리 전공할 땐 열심히 공부 안 했으니까. 학원 강사하고 보드게임 하면서 내가 좀 더 머리 돌아가는 게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속으론. 너같이 무식한 놈이 뭔 소리야, 뭐 이러지 마세요. 왜 끄덕여? 왜 끄덕여? 그래서, 예,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럼 공기에서 파장은 뭐야? 여기서 파장은 어떻게 그려? 뭐가 파장이야? 그리고 그 사이. 파면 사이가 파장이죠. 그러면 물로 들어가면 파장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든 걸 어떻게 그려?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걸 몇 번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 파동은 이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한다고? 수직. 예. 그럼 이게 굴절광이 되고요. 그러면은 요 각도가 뭐니? 입사각이고 요 각도가 굴절각이죠. 그리고 요 사이가 뭐가 돼? 람다 프라임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쏠게요. 나란한 빛을 하나 더 쏠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면 얘도 수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떼어내서 공식을 하나 유도해 볼게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이제 왜 배우는지 알겠죠? 물리를 배우니까. 웬만한 건 다 삼각함수예요. 반복되는 거 전부 삼각함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봐야 왜 필요한지를 안다니까. 니넨 모르는 게 약인 것 같냐? 아는 게 힘인 것 같냐? 아는 게 힘이지. 그래? 많이 알아보네. 모르는 게 그러니까 좀 피곤한 거는 이제 자꾸 잊으려고 하고, 뭐 어렸을 때 안 좋은 추억 같은 거 있잖아. 그건 잊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점점 파고들려고 하시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이 길이는 공통 길이 H라고 해볼게요. 그럼 니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길이가 파장이고요. 공기에서의 파장이고 여기서는 물에서의 파장입니다. 그럼 이제 각도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수직인데 이게 입사각이면 여기는 90- 입사각이죠. 근데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입사각이 되죠. 얘는 더 쉬워요. 여기가 90도인데 여기가 90- 굴절각이니까 여기가 90- 굴절각인데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굴절각이 되죠. 그래서 수학생들의 헌신에 의해서 니들이 삼각함수를 잘하는 거라니까. 그걸 이제 물리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고맙지 않냐? 수학생들이? 아니야? 수학생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무슨 관계야? 파장하고 H는 무슨 관계냐? 각도로 봤을 때. 사인이죠. H분의 람다. 근데 각도가 다르니까 이 값도 다를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산이 뭐라 그랬죠? 나누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장의 비가 사인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냐? 이런 걸 찾아내는 거.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야, 파면이 눈에 보이냐? 안 보여. 그럼 눈에 보이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파면보다는 좀 더 익숙한 게 뭐야? 그런데 V는 람다 F죠. 그래서 속도로 한번 나타내 본 거야. 여기 람다는 뭐니? H분의 V냐? 여기 람다는 뭐야? 응? F분의 V 프라임이죠. V가 같은 건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V 프라임인데 사실 V도 잘 몰라. 우리가 뭘로 표현하고 싶었지? 아까 굴절률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굴절률로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굴절률은 매질에서의 속도분의 진공에서의 속도이므로 사인 입사각에서는 n분의 c가 되고요. 사인 굴절각에서는 n'분의 c가 됩니다. 역시 또 나눠. 여기서는 분자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이렇게 돼요. 따라서 사인 세타 입사는 사인 세타 굴절이고 n분의 n'인데 뭔가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외우시면 되죠. 사인 세타 1은 사인 세타 2고 1을 입사각 2를 굴절각이라고 해도 되고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람다 1, 람다 2, V1, V2인데 N1분의 N2라고 하는 얘만 첨자가 달라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써요. 얘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고요. 앞에 쓰는 게 분모고 뒤에 쓰는 게 분자입니다. 근데 이제 굴절의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으로 써야 되죠. 방정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되죠. 따라서 얘랑 굴절률로 표현해야 되니까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라고 하는 굴절의 법칙이 나온 거고요. 이건 반사의 법칙도 포함돼요. 같은 공기에서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죠? 이미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같은 굴절률이잖아. 같은 공기에서 되니까. 저거예요. 그래서 저걸 활용하고 이제 볼록 렌즈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애들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구별 못하는 애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그거는 구별 잘 못해요. 뭐지?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은 잘 구별 못하더라고. 이거 무슨 렌즈야? 만져봐야 돼. 야, 누가 볼록 거울이고 누가 오목 거울이야? 저게 볼록 거울. 전 몰라요. 저는 몰라요. 뭘 칠하면 돼? 은칠한 데가 거울의 앞이야, 뒤야? 앞에, 뒤죠. 뒤에, 뭐야? 거울은 앞에서 봐, 뒤에서 봐. 앞에. 얘가 볼록이에요. 얘가 오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경은 오목 거울이야. 아 오목 렌즈야. 뭔 소리요? 이거 오목 렌즈다. 오목 렌즈? 몰라. 하여튼 볼록 렌즈로 가자.
7번인가? 볼록 렌즈가 뭐죠? 뭘 볼록 렌즈라고 하죠? 그 가운데가 홀로가. 빛이 굴절돼서 모이는 렌즈를 볼록 렌즈라고 그래요. 오목 렌즈는 빛이 퍼지죠. 그 왜 얘는 빛이 모일까? 내가 물어볼게. 자, 이게 딱 해가지고 유리를 딱 만나면 이게 속도가 달라지고 굴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모일까? 그 한 점이 왜 모여? 두께가 다르니까. 두께가 다르면 왜 모이지? 안 모일 수도 있잖아. 아, 보세요. 네, 보여줄게요. 얘가 공기고, 유리고, 공기입니다. 빛을 쏘면은 면이 일정치 않죠? 이럴 땐 뭘 그려? 접선을 그려서 법선을 그리세요. 접선이 있어야 법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접선 그리는 거예요. 뭐 미분해서 잘 찾으시고. 야, 공기에서 속도가 빨라? 유리에서 속도가 빨라? 공기. 그래서 내가 이거 쓴다 그랬잖아. 이렇게 가죠. 내가 이제 나가려고 그래. 면이 일정치 않죠. 접선 그리고 법선 그리죠. 유리에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 공기.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그리는 거야?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초점이 왜 생기지? 초점이 뭐야? 그 빛이 한 곳에 뭐. 그러니까 나는 왜 모이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말이 맞고요.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포커스 초점이에요. 근데 사실 지민이가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그래서 역시 물토론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이거 이거 볼록 렌즈잖아. 안경. 자꾸 뭘 하는 거야. 안경 렌즈야.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 렌즈는 복합 렌즈예요. 앞에서 보면 볼록인데 뒤에서는 오목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엔지니어 할 때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 할 때 레이저도 LCD 유리를 잘랐거든. 근데 야 레이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반사되고 굴절되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데 렌즈가 되게 복잡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광학 전공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얘가 이거 뭐야? 초점이라는 거는 동시 출발, 동시 도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면에서 동시에 빛이 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오래 걸리잖아. 그 경로가 길잖아. 네. 대신 느린 구간이 적어요. 얘는 경로가 되게 짧죠. 네. 대신 느린 구간이 길어. 그래서 같다는 거야. 여기서 만났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초점에는 허초점도 있고 실초점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렌즈의 공식을 혹시 학교에서 배우면 알려주세요. 렌즈의 공식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실상이냐 허상이냐 그 다음에 도립이냐 정립이냐 똑바로 섰냐 거꾸로 섰냐 상이 커졌냐 작았냐 몇 배 커졌냐 이걸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배우면 안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교육과정 변했을 때 볼록 렌즈가 있는 걸 보고 렌즈의 공식까지 유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했는데 중간고사 보니까
안 가르쳐도 되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래봐?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이게 시험에 나오죠. 이건 중학교 때도 했는데 기억나냐? 잘하겠네. 주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니네 수학에서 곡률 반지름 배웠니 혹시? 공유는 예전에 과거에서 쓴 건데. 응. 얘를 원으로, 그러니까 원의 곡면이라고 보세요. 원의 곡면이면 어떻게 될까? 응. 요거를 곡면으로 본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다 그럴까? 이렇게, 여기를 곡률. 이 곡률에 대한 반지름. 얘를, 일종의 뭐야? 호로 보는 거죠, 일종의. 호로 봤을 때, 호의 연장선이 이제 원이잖아요. 그거의 반지름을 역연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클수록 얘가 평평한 거죠. 곡률 반지름이 이러면 되게 작겠죠. 곡률 반지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이제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여기로 할까? 여기 어쩔 수 없다. 여기로 할게요. 여기를 R로 하고 여기를 F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근사적으로는 같아요. 초점은 곡률 반지름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걸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해준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절반 정도라고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야? 렌즈가 이쪽도 있죠. 이쪽 곡면도. 그래서 이쪽으로도 곡률 반지름을 적용하다 보면은 포커스가 나오고 레디어스가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이제 저쪽으로 접근시켜 볼 겁니다. 렌즈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보자. 물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쏴? 광원이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내 대가리에서 맞은 빛이 일단 평행하게 쏴봐. 이걸 광선 추적법이라 그러고요. 평행하게 쏘면은 이 렌즈를 통과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 굴절. 그럼 어디로 가? F. 초점으로 가죠. 여기서 초점으로 갔잖아. 아까 여기서. 초점으로 갑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럴 때 이제 수학적 사고가 중요하죠. 그럼 초점으로 쏘면 어떻게 돼? F로 가? R로 가나 보다. F로 가니? 잘 봐봐. 평행하게 쐈더니 초점으로 갔어. 그러면 초점으로 쏘면 어떻게 돼? 이쪽이 평행한다고. 평행하게. 평행하게 간다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쏘면 어디로 갈까? 그대로.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에 무슨 빛이 보여? 대가리에서 나간 빛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발은 뭐야? 그냥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겨? 상이 생겨.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상, 실상. 리얼 알죠? 리얼 이미지입니다. 상이라는 게 뭐야? 편태? 뭐야? 빛이, 그러니까 물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빛들이 모여서. 알겠냐? 네. 그럼 이걸 표현해봐. 거꾸로 된 물체보다 큰 상이야, 작은 상이야? 큰 상. 똑같은 거. 큰 상이 있지. 반지름보다 멀죠? 네. 반지름 안으로 들어왔죠? 네. 조차. 작은 상이죠. 진짜 제가 그러니까. 아. 됐냐? 그래서 원래는 할 게 되게 많은데 안 할게요.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반지름하고 포커스 사이로 들어와 봐. 여기 물체가 있어 봐. 역시 빛을 3개 쏴봐. 평행하게 쏘면 어떻게 돼? 다시 초점. 초점으로 가죠. 초점으로 쏘면 평행하게. 평행하게 가. 중간으로 쏘면 어디야? 큰. 아. 아보다 왼쪽. 그러니까 얘는 R하고 F 사이로 들어왔죠. 얘는 R 밖으로 나갔죠. 네. 그러면은 실상인데 거꾸로 돼 있죠. 커 작어. 커요. 큰 실상이죠. 아, 이거 진짜 했던 거 같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니? 물체가 곡률 반지름보다 멀 때는 뭐야? 거꾸로 된 작은 실상이죠. 네. 두 번째는 초점하고 물체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 곡률 반지름 안에 있으면 거꾸로 된 큰 실상이죠. 니들이 돋보기를 가장 많이 볼 때로 가보자. 포커스 안에서 이제 보는 거죠. 물체를. 니네 돋보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죠. 네. 포커스 안쪽에 물체를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얘를 갔죠. 이쪽으로. 근데 얘는 이쪽으로 쏘나 마나 의미 없어요. 저 빛하고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중심으로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죠. 선생님, 상이 안 맺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관측자는, 이건 물체에서 나온 거고, 관측자는 요 빛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빛이 도대체 어디로 나오는지 역추적을 한다니까? 역추적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럼 이게 뭐야? 실상이야, 허상이야? 서상. 얘는 이제 허상이 되죠. 똑바로야, 거꾸로야? 똑바로. 똑바로죠. 니네 돋보는 보면 거꾸로 보이냐? 똑바로 보이지. 크냐, 작냐? 커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물체가 포커스보다 작을 때는 똑바로 된 큰 실상이, 허상이 되죠. 알겠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설명은 다 했고요.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거 여러분 보시고요. 거기 2번에 몇 페이지냐면은 리소그래피 218페이지에 리소그래피 있냐? 네. 그거는 아마 요즘 이제 반도체 공정이 워낙 좋아서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 반도체 그 칩은 되게 미세하죠? 작죠? 그러니까 설계는 크게 하는 거야. 설계는 아주 크게 그려놓고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이제 그 선을 뭘로 그리는 거야? 빗으로 그리는데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되게 미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그때 볼록 렌즈를 쓸 수 있어서 볼록 렌즈는 뭐야? 빛을 퍼뜨리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시 줄여들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냐? 네. 우리 그거 있잖아. 뭐 옛날에 니네 했는지 모르겠지만 돋보기로 개미 태워 죽인 적 있냐? 아, 종이 태우기.
그래? 어우, 세탁 잘하네. 이거 그것도 초점 거리를 맞춰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됐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219와 222를 풀고 답 맞추고 끝낼게요. 숙제는 여기까지 하세요. 예. 안경 오목인데 복합 렌즈를 이미 가르쳐줬는데 본인은 근시기 때문에 오목은 아, 교정 렌즈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난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복합 렌즈죠. 예. 너 난시야? 몰라. 야, 이게 볼록 렌즈면 멀리 조명을 거꾸로 보지. 그렇게 똑똑하네. 틀렸어. 맞아요. 너무 표현을 못하는.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들아, 그 렌즈 공식 이용하면 얘가 몇 배 큰지까지 다 계산이 돼. 거리가 나와서. 이런 공식 본 적 있어? 이게 초점까지의 거리, 이게 3까지의 거리, 뭐 이게 뭐 물체까지의 거리 이런 거. 그거 합의례기?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예. 저거 혹시 학교에서 배우면 얘기해 주세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네.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번 교육과정이 처음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 내 실력과 무관하게 어쨌든 나도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뭘 많이 전달하고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올 수는 있으니까 니들이 좀 협조가 필요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어렵게만 많이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물투. 아, 물투 자랑스럽지 않냐? 물투 배운 거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중학교 때? 응. 배웠으면 당연히. 야, 그거는 그러지 마. 나 삼수했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건 아니야. 이번에 말해야 하는 거지. 말해야 하는 거야. 하여튼 뭐 교육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떠나서 1등급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말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에어컨을 끌게요.
이건 뭐지? 다 있어? 저거 다른데? 아, 근데 좌우 대칭 아니냐? 네? 좌우 대칭이잖아. 뭐가요? 얘랑 좌우 대칭 아니냐고. 아,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똑같아. 그래서 좌우 대칭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거리 나오고 막 요거리 나오고 해가지고 물체까지 거리 나와서 막 계산하고 부호로 막 이제 실상이냐 허상이냐 실초점이냐 허초점이냐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나오면 이제 수능 문제 풀어야 돼. 다 있어요. 다 했어? 보자. 예, 1번 굴절, 2번 사인값, 3번 볼록 렌즈, 4번 초점, 5번 여긴 광축으로 나왔네. 뭐 주축선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주축이라고 해도 되고요. 6번 중심, 7번 실상, 8번 허상, 9번 포토리소그래피. 그거는 꼭 알아두세요. 웬만하면 요즘 반도체가 핫하죠? 그러니까 1번에 니은, 2번에 1은 니은, 2는 기역, 3은 디귿. 그 다음에 3번에 OX, XO, 4번은 기역 디귿. 알았어. 1번에 1은 거꾸로선, 2번은 실상, 3번은 바로선 뒤쪽, 2번은 디귿 리을, 3번은 OXOXOX. 형이야. 포토리소그래피. 포토리소그래피 실상을 이용한다고. 맞다. 됐어? 예. 됐죠? 네. 예, 그러면 거기까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래서, 최대한 다음 주에 그 파이널 교재 나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